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요,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버케리어스 서지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로봇가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수술용 로봇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 빌 게이츠가 투자한 수술용 로봇 회사가 있는데 요거 지금 너무 소식이 없다,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최근에 올라왔던 11월에 올라왔던 자료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가 만든 장비 이거 있잖아. 차세대 기술을 이용했어. 그 다음에 복부 쪽에 있는 시술들은 우리가 이 기계로 다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 정도만 로봇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96.8%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더라. 매뉴얼로 하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앞으로 로봇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아직까지 97%가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현재 로봇 수술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무 비싸. 수술용 로봇 하나 사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비싸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수술용 로봇을 들여왔는데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못 써먹겠어. 자, 세 번째, 이 수술용 로봇을 샀는데 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좀 되게 제한적이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로우 유틸라이제이션이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2%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로봇을 사놓고도 아니면 로봇을 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이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 회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그래가지고 티커가 ISR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이 수술용 로봇 다빈치가 지금 병원에서 이 수술용 로봇의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이 로봇가 얼마냐? 대략 이걸 다 합치면요, 3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4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이거 한 대 들여놓는데 40억이면 이거 쉽게 사실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좀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그럼 솔루션을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떤 솔루션이 있냐? 일단은 방금 비싸다고 했죠. 근데 5에서 10배, 그러니까 한 적게는 5분의 1, 크게는 1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이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다는 말은 뭐냐면 이 수술장을 왔다 갔다 다른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수술에서 이 카메라를, 이 로봇을 쓸 수 있는 빈도가 올라가고 이거를 이제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수술의 건수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바꿔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병원의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터블한, 굉장히 좀 이동이 용이한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60도, 그러니까 360도를 이 카메라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다. 1.5cm만 절개해가지고 요 로봇가 요로 쏙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2.5c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작아졌죠. 이런 것들을 좀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1.5cm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두 팔과 카메라가 하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60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카메라가 지금 사람 몸을 이렇게 일로 쭉 들어왔죠. 그런데 얘가 카메라가 다시 뒤를 봅니다. 팔도 뒤를 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시술 범위가 얘가 앞을 보는 영역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더라. 이거 굉장히 의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포터블하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좀 보면요, 기존의 레거시 그룹,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딱 보면 이게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딱 세팅을 하면 얘네들은 그 수술방 안에만 거의 대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에서 쓰고 저 방에서도 쓰고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더라, 로봇 가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60도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딱 이게 로봇가 사람 몸을 뚫고 들어오면 한 요 정도 범위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거는 들어오면 이 카메라가 다시 들어온 방향으로 몸을 꺾어서 이렇게 시술을 또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나오는데, 풀 모션 트래킹입니다. 우리 VR 기기 많이 보셨죠? VR처럼 의사가 이걸 씁니다. 딱 그 VR 기기를 쓰고, 왼쪽을 보면 이게 왼쪽을 보고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고, 위를 보면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 아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게 지금 수술용 로봇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VR 기술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 다른 그런 장점들도 많더라.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떠냐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야, 이게 지금 사실 되게 비싸니까 일회용으로 쓰기 쉽지 않고, 이거를 다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수술장에서. 그런데 이 부품들을 우리가 굉장히 싸게 3D 프린팅을 해갖고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그런 비용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독기구들을 우리가 원하면 fully disposable, 우리 일회용만 가능하다. 쓰고 그냥 버려라. 그리고 우리 부품 싸게 공급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abling most of the procedure, 그러니까 복부 쪽에서 하는 시술들은 우리가 이 로봇으로 대부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마켓 리서치를 해봤나 봅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거 이제 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나 봐요. 뭐 사용을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호평이 나온 것들을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자, 이거 지금 카메라가 360도가 돌아가는 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외과 의사는 뭐라고 했냐? 여태까지 나온 그런 기술, 그런 것보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런 임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능을 보면 360도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이 작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작았던 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게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장점이었다라고 임상에서 그런 의사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 이렇게 평가 점수를 매기게 했나 봐요. 우리가 만든 이 로봇 어때라고 했더니, 야, 이거 니네 시장에 갖고 나오면 굉장히 쉽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상용화 계획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모여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볼게요. 자, 처음으로 일단 2023년도에 얘가 뭘 하냐면 이니셜 매니팩처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인증을 받죠. ISO 13485라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습니다. 그 계획이죠.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옵테이닝 NRTL 마크,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전자기기 회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받을 예정이다. 2023년 말에. 그리고 2024년도 진짜 한 중반 조금 안 돼서야, 그때야 처음으로 사람한테 시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일단 그 이후에 FDA, 미국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쓰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1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얘네들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기가 아직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니셜 매뉴팩처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비를 본격적으로 만든다는 건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가진 돈이 130밀리언 달러인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클래스 A, B에서 지금 자금을 조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자금이 모자라면 이제 클래스 C라던가 아니면 주식 발행을 더 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주식을 싸다고 담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차트를 봐도 딱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지선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서 천천히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first indication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로봇을 가지고 처음으로 가장 적용을 하기 쉬운 게 바로 복부 탈장이다라는 거죠. 이 탈장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탈장에 이제 봤더니 굉장히 미국 바깥에서 1년에 330만 건,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만 거의 100만 건이 이루어진다. 이거 건수가 많다. 너네 의사들을 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 우리 이 기계가 탈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계인데 너네 이거 건수도 많은데 한번 이걸로 많이 해갖고 돈을 좀 벌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걸 보여주죠. 탈장을 했을 때, 의사들이 탈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딱 보여줍니다. 야, 니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류의 탈장 뭐 비슷한 게 있는데 너네 이렇게 하면 이만큼 돈을 준대. 탈장 건수도 많은데 우리 카메라 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나왔던 이런 수술용 로봇보다 우리 게 훨씬 더 쉬워. 기존에 나왔던 로봇은 굉장히 복벽 쪽에 시술하기가 굉장히 이제 각이 잘 안 나오는데, 야, 우리는 그냥 꾹 꺼가지고 그냥 삽입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우리가 360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벽 쪽 이런 쪽에 약간 시술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사들 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봤더니, 자, 벤트럴 허니아, 복부 탈장, 그 다음에 그 외의 탈장, 그 다음에 GB, 담낭 쪽 시술, 그 다음에 복부 쪽 시술, 이게 다 합쳤더니 3,900만 건이더라. 건수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시장 규모가 136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투자자들에게서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좀 혹할 만한 시장 규모죠. 의사들도 그렇고. 요걸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얘들 이제 대차대조표를 봐야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토탈 에셋이 150밀리언 달러입니다. 150밀리언 달러고, 부채는 한 40밀리언 정도 돼요. 40밀리언 달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R&D 쪽,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 그 다음에 판관비 쪽에 돈을 많이 앞으로 쓸 겁니다. 왜냐면 홍보를 당연히 해야겠죠. 얘들 뭐 의사들이 먼저 안 쓸 거예요. 분명히 얘들이, 야, 우리 기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써볼래? 라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아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전체 차트입니다. 전체 차트가, 아닌가 보구나.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데, 별다른 지지가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이 타임라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24년 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이거 굉장히 싸고 사람들이 많이 뭐 좋아할 것 같고 이래도 섣불리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SR,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빈치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의 초기 차트입니다. 자, 2001년도 보이시죠? 얘들도 한 요 정도 2달러에 이제 공모를 시작해갖고 4달러까지 찍었다가 한 0.7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죠. 근데 흡사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회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의 차트랑 비슷한 느낌이죠.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 이랬다가 결국에는 회사가 잘했죠. 이렇게 올라갔더라.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리뷰한 회사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경쟁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 ISR이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있지만 존슨앤존슨도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 제가 기사를 얼핏 봤거든요. 이게 심지어 2020년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향후 2년, 3년을 어떻게 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최근 자료와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또 다시 달아드릴게요. 일단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오후 되시고 남은 월요일도 좋은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